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투자활력소 주식오락관 진행의 박수연입니다. 주말 사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화되면서 여전히 시장은 한 걸음 한 걸음 너무나도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시장은 방향을 찾기가 어려워 보이는데요. 이런 가운데 테마성 재료들만 움직여줬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단기로 이제 데이 트레이딩을 해야 될지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의 처방을 다시 한번 내려봐야 할지 고민이 되는데요. 오늘 저희와 함께 이 4가지 키워드로 고민 해결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현재 시점에서 가장 매크로적으로 큰 이슈는 바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자리에 있습니다. 단기전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요.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분쟁 계속화로 주말 사이 국제 유가가 이렇게 급등을 했는데요. 주변 국가의 확산이 이뤄질 경우에는 유가는 더욱더 뛰어오를 걸로 내다보고 있어서 경유주에 오늘 시선이 쏠렸습니다. 천연가스도 일주일 동안 45% 급등했고 이에 더 뻗어나가서 사이즈가 좀 작았던 그런 불온 관련주 그리고 조금 더 가벼운 종목으로 방산 관련주들도 움직여주는 모습이었는데요. 이런 특정 키워드와 뉴스가 나오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투자 관점에서는 어떤 종목을 봐야 할지 오늘 매크로적인 이슈 분석하면서 함께 짚어보도록 하고요. 지금 시점에서 어떤 특징주도 움직였는지 오늘 국제유가에서 뽑아봤습니다. 그리고 다음 키워드로는 수소허브가 자리에 있습니다. 미국에서 불어온 이 수소허브 건설 지원에 대한 훈풍으로 국내 수소 관련주들이 오름세를 보여줬는데요. 수소 생산을 확대하기 위해서 7곳의 수소허브에 이제 7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9조 원이 넘는 금액을 지원한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미국 내 수소허브 구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수만 개의 일자리 창출은 물론이고요.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조금 더 해외 진출의 가능성을 높이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있는 시점인데요. 오늘 이 수소허브 관련해서 특징주 3가지 준비되어 있고요.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그에 대한 투자 포인트도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정말 궁금한 섹터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외국인의 매도세가 16거래일째 연속해서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삼성전자 포함해서 IT 쪽으로 위주로 이 매도세가 정말 심하게 불고 있습니다. HBM 관련주의 엇갈린 모습들도 확인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난주에 이 투톱 반도체 업체들의 실적도 모두 좋았고 업황 개선 기대감도 커지고는 있는데 왜 시장에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해서일까요? 오늘 이 시장에 인한 영향이라면 반도체 섹터 안에서 오히려 지금이 기회가 될 만한 종목을 오늘 필살기 종목으로 준비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시장을 둘러싼 요소와 함께 하반기에 조금 더 탄력을 강하게 받아갈 그런 종목을 또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러한 키워드 누가 담아주시는지 확인해 봐야겠죠? 바로 정말 오랜만에 와주신 이지은 멘토님이십니다. 이지은 멘토님의 최근 공략주 탑10만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WCP 10% 상단에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주성 엔지니어링은 2일 수익으로 총 8% 넘는 수익 자랑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분할 매도로 우림 PTS도 확인이 되고 있고요. 이 한 종목으로도 24% 가까운 수익을 챙겨주셨고요. 최근에 또 센서뷰 같은 경우에도 보유기간 길지 않게 가져가시면서 20% 가까운 수익을 가져가고 계십니다. 이렇게 정말 트렌디한 게 그리고 기술적인 분석을 함께 더했기 때문에 좀 전에 그런 수익률 가져가고 계시는데요. 오늘도 그러한 필살기 종목이 준비가 되어 있고 또 분석도 꼼꼼하게 해주시는 분이니까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TV로 보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유튜브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팍스경제TV 실시간 방송이라고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요. 저희와 어디서든지 함께 하실 수 있으시니까요. 들어오셔서 꼭 다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지은 멘토님과 함께 이번 주 시장 어떻게 좀 헤쳐나가야 되는지 하나씩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오락관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은 멘토입니다. 여러분들 요즘 정말 많이 힘드시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도 주식 오락관에 참 오랜만에 또 휴일이 많다 보니까 오랜만에 출연을 했는데 제가 휴일 동안 항상 시장을 보면서 우리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을 만나기까지 시간을 보내면서 시장이 너무 많이 힘들고 지금 굉장히 많이 지치신 분들이 많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지정학적 리스크가 또 갑자기 튀어나오면서 시장이 이제는 좀 반등이 나오려나라는 기대감에 또 찬물을 부어버리는 이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나오면서 많이 지치셨을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오늘 제가 오랜만에 출연을 했습니다. 시황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좀 해보고요. 지금은 시장에 대해서 너무나 짧게만 보시지 마시고 앞으로 좀 큰 그림을 보면서 어떤 섹터가 앞으로 괜찮을지 그리고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버텨야 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볼 테니까요. 오늘도 1시간 동안 이지은 멘토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화면에 나가는 하단에 QR코드가 나가고 있을 거예요. 그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시청자 여러분들 장중에도 저와 함께 또 멘탈 관리 그리고 시장에 대한 이야기들 나누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입장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장에 대해서 먼저 시황 얘기를 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참 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오락가락하는 지정학적 리스크 소식입니다. 지금 오늘 어땠죠? 사실 금요일 날 미증시가 많이 빠지면서 굉장히 불안감을 안고 우리 증시가 출발을 했고 투심이 많이 불안해 있고 위축돼 있는 만큼 시장이 많이 밀리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 관련된 이제 수혜, 오히려 좀 지정학적 리스크가 터졌을 때 방산이라든지 유가, 에너지라든지 이런 쪽 종목들은 좋잖아요. 오전에 예상대로 그런 쪽 종목들 위주로만 상승 탄력이 나오다가 갑자기 이제 후반부에 또 어떤 소식이 나왔죠? 휴전이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휴전이 되는 건가? 정말 순식간에 장 초반에 좋은 흐름을 보였던 종목들이 이 휴전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서 갑자기 수급이 쑥 빠져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또 시장이 반등이 어느 정도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또 갑자기 그 상황에서 아니다. 이 소식은 잘못된 소식이다라는 얘기가 또 나오면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을 좀 더 혼란스럽게 만드는 그런 시장이 연출이 되었는데요. 물론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수혜에 관련된 종목들을 매수하신 분들은 그래도 오늘 장 출발이 좋았기 때문에 괜찮았고 또 휴전 소식이 나왔을 때 오히려 반대로 실망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또 일반적인 투자자 여러분들은 지금 또 실적주나 이런 쪽에 투자를 많이 해 두신 분들은 굉장히 좀 혼란스러운 그런 시장이 오늘 하루 동안 여러 번 좀 연출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 생각에는 이 오락가락한 지정학적 리스크는 앞으로도 좀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우리가 걱정하는 게 뭐죠? 이게 확대가 될까 봐 그렇잖아요. 그냥 여기서 끝나지 않고 다른 나라들까지 끼어들고 나서 이 전쟁의 규모가 커지고 또 장기화에 대한 이런 우려감이 굉장히 큰 상황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그 누구도 단정지어서 이게 맞다, 이게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어떠한 과정을 지나가고 있고 또 우리가 러시아 또 우크라이나 전쟁 때 경험이라는 걸 했잖아요. 시장이 굉장히 긴 시간 동안, 꽤나 긴 시간 동안 시장에 영향을 주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아직도 있는 시장이고 오락가락한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은 계속 염두를 해두면서 지금도 살짝은 관망을 하면서 약간은 보수적인 그런 관점을 가지고 시장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거기다 또 실적 우려에 대한 부분들이 부각이 됐어요. 지금 미증시는 또 반대로 은행주들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미국에서는 은행주들이 실적 예상을 상회를 했고 특히 금융사들 대부분이 대손 충당금을 줄였기 때문에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이 좀 나왔는데 반대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 날 에코프로 좋아하고 사랑하는 투자자분들 굉장히 많이 있는데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어닝 쇼크가 나오면서 실적에 대한 우려심이 더욱더 많이 올라간 상황이에요. 물론 삼성전자가 잠정 실적을 좀 깜짝 서프라이즈를 발표를 했고 나름대로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좋은 실적을
준 기업들도 있지만 에코프로는 특히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영향을 굉장히 많이 주고 또 2차 전지 시장을 굉장히 또 잘 움직이는 그런 가장 중요한 종목인데 그 부분에 대한 우려감이 좀 부각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다행히도 시장 막판쯤에 에코프로를 보니까 그래도 반등 시그널이 좀 나와서 빨간불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에는 너무 실적에 대한 우려감에는 지정학적 리스크는 계속해서 오락가락할 수 있지만 실적에 대한 우려감은 부각되긴 했지만 오늘 증시에서는 우리가 이 부분 때문에 너무 긴장할 필요는 없다라는 부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외국인들의 수급이 굉장히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기관들이 뭐 거세게 아주 강하게는 아니지만 그래도 방어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은 나와주고 있는데 안타까운 게 아무리 방어를 해도 지금 투심이 시장에서는 굉장히 좀 많이 힘들어져 있고 원달러가 오늘도 또 폭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죠. 거기다가 외인들의 좀 이탈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고 투자자들의 관심이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 쪽에 굉장히 집중이 많이 되어 있다 보니까 기관들의 방어가 있다고 한들 지금 시장의 수급이 단단하게 버텨주는 그런 느낌보다는 굉장히 약해져 있고 언제 어떻게 불안한 심리들이 너무 많이 시장에 담겨 있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여기서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우리도 개인 투자자 중에 한 투자자들인데 신용이 계속해서 지금 털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우스갯소리로 결국에는 개미를 털고 신용 물량을 털어야지 시장이 간다라는 말이 나오는 게 이제 주식시장에서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이야기인데 지금 신용들이 계속 털리고 있고 또 기관들의 방어 여기서 만약에 외국인들의 수급이 한번 전환이 된다라고 하면 이 부분에서 수급적인 부분들은 해소가 될 수는 있지만 지금은 아직은 기관들의 방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단단한 수급은 아직은 유입되고 있지 않다라는 부분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와중에 우리가 투자를 쉬거나 관망을 한다고 해서 아예 주식시장을 안 볼 수도 없고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흐름은 계속 따라가셔야 되고 이 와중에도 낙폭과대의 실적주라든지 기업이 좋은데 이런 일시적인 리스크 때문에 시장이 빠졌을 때 같이 빠진 종목들은 계속해서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이 참 그런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시장은 항상 갑작스럽게 빠지기도 하지만 갑작스럽게 방향을 돌리면서 우리가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하다가 어느새 반등이 확 나와 있는 경우들이 또 많이 있거든요. 아직은 그 과정이지만 이 상승세의 시작이 언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실적주들에 대해서는 항상 관심을 가져야 되고 남은 기간 동안 지금 이제 2023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남은 기간 동안에 어떤 섹터의 종목들로 수익을 낼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우리가 고민해야 되고 그거에 대한 끈은 놓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노란 톡방에서 좀 더 자세하게 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방송 시간은 한정적이다 보니까 제가 모든 거를 다 이야기를 못 해드려요. 그래서 노란 톡방에서 좀 더 자세한 부분들을 장중에 또 다뤄드리고 있으니까요.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 따라서 들어오시면 저와 함께 장중에도 함께 소통하시고 또 종목에 대한 이야기와 시장에 대한 이야기 좀 더 디테일하게 나누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하루 동안 안에서도 정말 같은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변동성이 심했던 그런 하루였는데요. 큰 호흡으로 좀 시장을 바라보면 좋겠다 말씀을 해주셨고 특히 기관이 외국인을 따라서 수급을 던지는 게 아니라 조금은 담아주고 있는 모습 그리고 신용 물량도 조금 긍정적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서 이럴 때 외국인이 다시 우리 편으로 돌아왔을 때 그때의 전략 챙겨봐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또 시장에서 내 포트를 잘 방어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겠죠. 또 그와 동시에 또 실적과 관련해서 좋은 기업 찾아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계속해서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서 어떤 기업이 실적이 좋은지 한번 찾아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우리 이지은 멘토님과 함께 하신다면요. 가을 정말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꽃을 포트에 가득가득 이렇게 또 피워주셨습니다. 최근 공약주 10개만 뽑아봤는데요. 주정엔진
엔지니어링 9% 넘는 수익을 이 한 종목으로 챙겨다 주셨고 신성 ENG도 5% 넘는 수익, 그리고 우린 PTS, 센서뷰 같은 경우에는요 분할 매도로 각각 20% 넘는 수익을 또 챙겨다 주셨던 분인데요. 이렇게 포트 속 보시면요 트렌드하게 또 반도체 관련 종목 당연히 있고요. 정말 그 시기에 맞는 종목을 잘 캐치해서 알려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관련된 종목도 오늘 이슈와 관련해서 좀 힌트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멘토님과 함께 특징 이슈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멘토님, 시황 네. 체크해 주실 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네. 지정학적 리스크가 너무 왔다 갔다 해서 네. 많은 변동으로 많이 혼란스러우셨을 것 같아요. 근데 네. 또 국제유가도 그렇고 방산도 맞아요. 움직였고 뭘 봐야 할까? 투자 관점에서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 어느 쪽을 좀 가까이 봐야 될까요? 저는 솔직히 뭐 데이 트레이딩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냥 수급적인 부분을 판단을 하고 그때그때 장중에 좀 붙어서 좀 모니터를 보실 수 있다. 시간적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뭐 수급에 따라서 이제 만약에 뭐 천연가스 관련주들 수급 들어온다. 그러면 잠깐 들어갔다 나오고 이런 식으로 매매는 할 수는 있겠지만 갑작스럽게 또 어떠한 소식이 들려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대비는 힘드실 수 있어서 만약에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이 그런 종목들을 나는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정말 비중을 소액을 들어가셔야 되고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궁금증은 제가 노란 톡방에서 좀 더 자세하게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어떤 소식이 있었는지 그 부분 같이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스라엘에서 가자지구 지상군 투입 임박 소식이 또 나왔습니다. 오늘 장 초반에 이 소식으로 인해서 시장이 굉장히 많이 또 흔들렸던 부분인데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 지상군 투입을 준비 중인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주민들에게 15일 오후 1시까지 대피하라고 통보를 했어요. 이런 거 보면은 우리 러우 전쟁 때가 굉장히 많이 생각이 나면서 또 한 번 주식시장에도 이런 공포감이 그때가 또 이렇게 딱 떠오르면서 굉장히 수급이 불안전해질 수 있는 그런 소식이었는데 이런 소식이 나오면서 이스라엘의 지상군 투입이 코앞으로 다가왔고 2006년 레바논 전쟁 이후에 가장 큰 규모가 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주식시장을 더욱더 얼어붙게 만들었는데요.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 속에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으로 이란 배후설을 주지를 하면서 원유에 대한 미국의 제재 강화 우려가 또 커졌고요. 유가가 다시 한번 또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굉장히 변동성이 커지는 그런 상황이 나왔습니다. 또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충돌로 인해서 국내에서 이스라엘 수입 의존도가 무려 99.6%인 불온에 대한 그런 공급선 대책 마련이 시급했다는 소식도 전해지면서 불온 관련주가 또 시장에서는 급부상하기도 했는데요. 오늘 오전에 또 이런 소식으로 인해서 장 초반엔 이와 관련된 종목들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는데 일단 대성에너지도 그동안 계속해서 2022년까지 탄력이 나왔다가 꽤 긴 시간 동안 지금 종목이 정말 하향 길을 계속해서 겪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데서 보시는 게 좀 어떤 또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 있냐면 물론 이 긴 시간 동안 시장은 절대 빠질 수는 없지만 이 시장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주식이라는 게 빠지다 보면 분명히 반등 탄력이 나오는 구간이 있습니다. 시장은 이런 종목처럼 섹터 자체가 돌아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장은 이런 주기는 당연히 더 짧을 거고요. 그리고 내가 재료가 있고 이슈가 있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종목 볼 때 여러분들 실적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항상 우리가 실적을 기반한 종목들 중에서 재료와 이슈 있는 종목들 그리고 어느 정도의 트렌드를 한번 강하게 탔던 종목들을 타야지 그 이후에 물론 이렇게 긴 시간이 발생하면 안 되겠지만 그 이후에 이렇게 탄력이 나와서 탈출할 수 있고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가 온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보통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런 부분들은 생각 안 하고 그냥 당장 지금 내가 이 종목을 그냥 단타로만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시는데 항상 좋은 결과만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러한 그림들도 그릴 줄 아셔야 되고 이런 긴 시간이 발생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반등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정학적 리스크를 통해서 대성에너지도 바닥권에서 지금 5거래일 가까이 상승을 하고 있고요.
미래생명자원도 오늘 미래생명자원이나 이쪽 관련주들은 좀 약했어요. 보통 이번에는 특히 유가나 천연가스 관련주들이 좀 강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데 일단 미래생명자원도 관련해서 이제 전쟁 얘기가 나오면 항상 또 민감하게 움직이는 사료, 비료 쪽 관련인데 일단은 미래생명자원도 탄력이 나와주는 모습이었고 흥구석유는 지금 6,000원 매수가 기준으로 해서 160% 정도의 상승 탄력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런 종목들 놓쳐서 이제 아까우신 분들 좀 아쉬우신 분들 분명히 있으시긴 할 거지만 시장이 지금 빠질 만큼 많이 빠졌기 때문에요. 이 정도의 상승 탄력은 아니라 하더라도 지금 낙폭과대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차트상으로 보면 언제 과연 종목들이 이제 올라올까 다시는 올라오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차트의 모습을 하는 종목들이 많이 있는데 시장이 턴하기만 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바닥권에서 50% 이상의 상승 탄력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 시장에서 점점 많아지고 있으니까요. 지금 우리는 그 기회를 잘 잡고 포착을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 꽤 긴 시간 동안 많이 힘들었기 때문에 그 기회는 점점 다가오고 있으니까요. 그 기회를 꼭 잡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하단 코드에 링크 타고 오시면 저와 함께 그런 수익의 기회 그리고 이런 종목들 정말 좀 강한 탄력이 있는 종목들 이제 곧 많이 시장에 깔려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기회 잡고 싶으신 분들은 제 카톡방 들어오셔서 노란 톡방에서 저와 함께 매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오늘만큼은 국제유가 그리고 천연가스 쪽에 또 강했는데요. 더해서 불운 관련주들도 시장에서 관심을 받았다라고 체크해 주시면서 이슈와도 트렌드가 강했던 특징주 3가지 짚어주셨습니다. 일단 대성에너지는 정말 끊임없이 밀렸지만 오늘 갭상승하면서 출발했고 오늘까지 5거래일 상승했다라는 점 그리고 이 에너지 관련주 말고 사료 관련주였던 미래생명자원도 이번에도 또 움직여주는 모습을 그려왔고요. 또 흥구석유도 정말 높은 또 상승을 또 보여주기는 했는데 지금 이런 종목들을 괜히 짚어주셨던 게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워낙에나 시장에 좋지 않았기 때문에 좀 전에 보셨던 대성에너지처럼 바닥권에 머물고 있다가 갑자기 큰 상승을 보여줄 종목들이 지금 너무나도 많다. 저점에 있는 종목이 너무 많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그런 종목을 빨리 가져가서 좀 챙겨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을 또 함께 찾아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필살기 종목도 좀 기대가 되는 것 같은데요. 일단 필살기 종목 보기 전에 다음 특징 이슈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멘토님, 다음 특징 이슈는 수소 관련된 맞아요. 이슈인데 이와 관련된 이슈가 미국에서는 좀 큰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도 좀 훈풍이 불까요? 많이 불까요? 일단은 수소 관련주들은 참 아픈 손가락이라고 할 정도로 참 이슈는 많은데 정말 맞아요. 잘 안 가는 그런 종목군들 중에 좀 섹터 중에 하나인데 이제 옛날에 한 몇 년 전에 수소 열풍이 분 적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때 수소차 관련주들 보통 한 진짜 200%, 300%씩 탄력이 나왔었거든요. 물론 그 주기가 지금 왔다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그런 주기들이 한번 오면 분명히 그 효과가 엄청나게 강하게 원전도 옛날에 10몇 년 전에 그렇게 탄력이 나왔다가 또 한 번 탄력이 오고 나서 최근에 또 진짜 강하게 갔던 것처럼 수소도 그런 시기가 분명히 올 수는 있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아직은 좀 시기상조일 수 있다라는 의견들도 많지만 좀 세계적으로 그런 확산세가 더욱더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항상 체크는 해봐야 되는 섹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좀 이슈에 대해서 어떤 게 나왔는지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미국의 수소허브 건설 확정 속에 수소산업 본격화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실리기 또 시작을 했습니다. 미국이 클린 수소 전략과 로드맵을 발표하면서요. 30년에는 1천만 톤, 40년 2천만 톤, 50년 5천만 톤의 클린 수소 생산을 목표로 이제 설정을 하면서 좀 기대감이 이제 실리는 그런 소식들이 나와줬는데요. 미국의 에너지부는 수소허브 7개소 규모와 위치를 확정을 했고 거기다가 70억 달러의 지원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로 인한 민간 투자는 4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이제는 본격적으로 계획도 설립을 하고 또 거기에 투자까지 한다는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서 좀 더 강하게 기대감이 실릴 수 있는 그런 소식들이 나왔습니다. 수소허브 완성이 되면요. 미국 정부의 2030년 수소 생산 단가가 1달러에 그 킬로그램당 1달러의 목표 달성이 가능성 더욱더 올라가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도 우리가 좀 체크를 해봐야 되고요.
국내 수소 관련주들은 정말 아직까지 대부분 국내 시장에만 한정된 성장을 해왔기 때문에 또 주가가 이렇게 부진했던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수는 있겠지만 지금 미국, 유럽, 중국, 글로벌 주요 수소 시장이 일제히 중장기 성장을 모드로 정책을 확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사실 수소에 대한 정책 계속해서 나오고 있었거든요. 나왔는데 그거에 대한 탄력과 힘을 받지 못했지만 일단 미국에서 이러한 소식들이 나왔고 또 유럽이라든지 중국 쪽에서 좀 더 구체화된 소식이 나온다 한다면 아마 국내 업체들의 해외 진출도 정부 쪽에서 밀어주면서 해외 진출도 본격화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아마 수소 관련돼서는 우리가 조금은 더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소식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수소 관련주들 참 너무 매물이 너무 많고 오랜 시간 동안의 하락이 너무나 크다 보니까 일단은 오늘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윗꼬리를 길게 달아줬기는 했지만 정말 오랜만에 강한 반등 탄력이 바닥권에서 들어와 줬고요. 그리고 에코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수소 관련된 이슈만 엮인 건 아니지만 어쨌든 관련된 이슈도 엮여 있기 때문에 오늘도 추가적인 탄력이 또 한 번 나와주고 굉장히 탄력이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NK 같은 경우에도 지금 다른 수소 관련주들 비해서 자리를 잘 지켜줬는데 여전히 조금은 수소 관련주들은 답답한 흐름. 그러니까 다른 종목들도 물론 지금 차트가 거의 많은 종목들이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거의 모든 기업들이 차트가 깨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수소 종목들은 이렇게 튀었다가 깨진 게 아니라 그냥 계속 안 좋았다가 더 침체가 됐다가 좀 반등이 나온 거라서 약간의 답답한 흐름은 아직까지 좀 계속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수소 관련된 종목들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노란 톡방에 들어오세요. 노란 톡방에 들어오시면 제가 수소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이라던가 또 추가적으로 업데이트되는 소식이 있다라고 한다면 어떠한 그런 영향과 파급력이 나올 수 있는지 분석을 해드릴 테니까요. 노란 톡방에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대화도 나누시고 매매도 같이 이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갈 것 같은데 좀처럼 움직이지 않는 수소 관련주들 짚어봤습니다. 그래도 원전도 그랬듯이 수소도 슬슬 조금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한번 관심 있게 살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일단 일진다이아 그리고 에코바이오, NK 이렇게 세 종목은 수급이 들어오면서 오늘 좀 급등을 보여주기는 했지만 여전히 답답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 만큼 수소 관련해서 가지고 계신 분들 정말 많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멘토님께서는요, 원전도 정말 답답했을 시기에 정말 저점에서 정확하게 잡아가셔서 수익을 또 극대화해 주셨던 경력이 있는 분입니다. 지금 이 표에는 최근 공략 종목만 담겨 있지만 최근에도 반도체, 2차 전지뿐만 아니라 로봇 모멘텀으로 TPC 11% 담아주셨고요. 단기로 또 공략을 해주셨고 마음 AI도 7.6% 담아주셨었고 최근에도 또 통신 주로 센서뷰 20% 넘는 수익까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트렌드가 이제는 바뀔 때 그 시점을 정말 귀신같이 또 잡아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고민이 많다 하시는 분들은요. 멘토님과 함께 하시면서 언제 그 포인트가 될 것인가 그 포인트 함께 잡아보시길 바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드디어 필살기 종목이 있는 그런 섹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살기가 있는 sek터 반도체 가져와 주셨어요. 반도체가 근데 갈 것 같은데 얘도 네. 올해 내내 그쵸. 간다 했는데 시원하게 안 가지고 있어서 네. 답답해요. 그렇죠. 어떻게 흐름 보실까요? 일단은 지금 많은 섹터들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 맞아요. 일단은 반도체 섹터는 반도체에서 대장인 또 삼성전자가 실적이 좋게 나왔고 일단은 반도체 섹터가 그래도 우리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는 좀 우리에게 수익을 남겨줄 수 있는 섹터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고요. 제 방송 계속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반도체 종목으로 수익도 많이 안겨드렸고 항상 많이 또 소개를 드렸었는데요. 오늘 필살기 종목도 제가 또 좋아하는 종목들 위주로 구성을 했으니까요. 오늘 필살기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 자, 반도체 우리가 왜 봐야 되는지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분기 깜짝 실적 발표를 한 삼성전자에 이어서요. 이제 SK 하이닉스의 실적 발표, 잠정 실적 발표가 26일에 이제 예정이 되어 있는데 1조 원대까지 적자를 줄였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삼성전자는 항상 우리가 아무리 업황이 안 좋다 해도 뭔가 좀 믿음이 있고 뭔가 그래도 바로 잘해낼 것 같고 그렇게 생각이 들지만 이 두 회사 투트랙 어떻게 보면 세계적으로 이제 빅3 안에 꼽히는 두 회사 중에 한 회사만 너무 잘 되는 것보다 두 개 다 잘 돼야지 우리가 업황에 대해서 아 이제는 정말 전환이 됐구나, 이제는 정말 잘 되겠구나라는 이런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데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적자를 줄였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1등 공신은 누가 뭐래도 이제 D램인데 낸드 플래시는 아직 회복이 조금은 더디긴 하지만 D램은 HBM과 DDR5의 ASP, 그러니까 판매 단가에 대한 인상으로 흑자 전환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일단 오늘 또 장이 끝나고 SK 하이닉스와 그리고 삼성전자가 DDR5 쪽으로 또 증설에 대한 이슈, 투자에 대한 이런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계속해서 고부가 가치를 갖고 있는 그런 제품인데 이런 제품들이 많이 팔리면 더욱더 실적이 앞으로 개선이 될 거고 좋아질 수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에 좀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 눈에 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메모리 사이클의 바닥이 지났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우리가 지금 요즘에 뭐 바닥이 지났다 얘기 나오고 있지만 생각보다 반도체의 빙하기가 굉장히 길었어요. 지금 뭐 디램이라든지 낸드의 가격이라든지 한 2년 반 정도 계속 빠졌고요. 계속 힘든 구간을 겪어갔는데 지금 이 빙하기가 점진적으로 얼음이 녹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빙하기가 꽤 길었기 때문에 얼음이 녹고 나서는 굉장히 이런 또 좋은 날들이 그래도 꽤 길게 이어질 수 있을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은 지금 당장 조금은 답답하고 더욱더 폭발적인 탄력이 나오길 기대하시겠지만 이제 얼음이 녹고 점차적으로 이 시기가 나오면 또 좋은 시기가 시작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제 내년까지도 계속해서 우상향은 될 수 있다라고 보이고요. 감사는 확대되고 있고 또 채널과 칩 제조사들의 재고 또한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요인들이 결국에는 현물 가격의 반등으로 투영이 됐고 이제 그러한 효과들이 이번 실적 시즌뿐만 아니라 다음 실적, 내년 실적까지도 계속해서 좀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거라고 전망되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대장주로서 자리를 잘 지켜주고 매김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보고 반도체 종목들은 계속해서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지금 빅3 중에 하나인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도 실적이 계속해서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거기다 또 최근에 나왔던 이슈였는데 미국의 정부에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중국 반도체 공장에 대한 미국산 반도체 장비 반입 규제를 사실상 무기한 유예하겠다라고 최종 통보를 했는데요. 물론 이 소식에 대해서 조금 이런 얘기들도 있죠. 최신에 대한 부분들은 배제를 했고 이게 과연 정말 진짜 완벽하게 우리나라의 우호적인 환경이 마련이 된 거에 대해서는 의문점을 갖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그 의견들도 저는 뭐 틀리진 않았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어쨌든 여기까지 그동안은 계속 뭐 1년 연장한다 이런 얘기였는데 이제는 무기한 유예이기 때문에 어쨌든 어느 정도는 우호적인 환경이 분명히 마련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별도의 허가나 절차 그리고 기간 제한 없이 미국산 장비를 공급하겠다는 그런 최종 결정이 떨어졌습니다.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의 중국 내 공장 운영과 투자 관련 불확실성이 크게 완화가 되었고요. 장기적으로 차분하게 글로벌 경영 전략을 모색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중국 내 공장이 막혀버리면 특히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할 수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이 앞으로의 분명히 실적의 개선이라든지 실적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기대감이나 이런 앞으로의 사업 확장성에 있어서는 분명히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세계 메모리 반도체 생산의 60.5% 우리나라 기업들이 정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핵심 공급자이자 장비 수요자인 우리나라 기업의 안정적인 생산을 하게끔밖에 만들 수가 없는 거죠. 왜 그러냐면 반도체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과 직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이런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었겠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우호적인 환경이 마련됐고 앞으로 좀
뻗어나갈 수 있는 글로벌 시장에서 더욱더 크게 뻗어나갈 수 있는 발판은 확실히 마련됐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런 소식을 통해서 지금 투심이 주식시장 자체에 워낙 안 좋아져 있는데 투심도 살아날 수가 있는 거죠. 거기다가 제가 지난번부터 이제 반도체 시장에 대해서, 반도체 섹터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항상 HBM과 그리고 DDR5 항상 강조 드린 지가 지금 몇 달이 넘은 것 같은데 또 그와 관련돼서 이 관련주로 수익도 많이 안겨드렸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역시 저는 이 시장은 계속해서 우리가 봐야 되고 반도체 관련해서는 뭐 여러 가지 봐야 될 부분들이 많긴 많겠지만 이쪽 시장도 우리가 놓치진 않고 계속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HBM 글로벌 시장 규모가요. 지난해 11억 달러에서 2027년에는 51억 7,700만 달러로 연평균 무려 36% 넘게 급성장할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항상 우리는 시장을 볼 때 규모도 중요하지만 몇 퍼센트의 성장, 연평균 몇 퍼센트의 성장, 뭐 규모가 아무리 큰들 성장률이 만약에 5%다 하는 것보다는 규모가 좀 적더라도 평균 성장률이 큰 거를 봐야 되거든요. 근데 36% 꽤 큰 성장을 이뤄낼 거고요. 전 세계 기업들이 2024년 기점으로 더 많은 투자를 준비를 한다. 왜냐하면 이제 HBM 관련돼서 소식이 나온 지가 꽤 장기화되다 보니까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제 AI 반도체 관련해서는 기대감이 다 사라진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저 또한 그런 생각을 좀 고민을 많이 했지만 제가 내린 결론은 일단은 물론 그 기대감, 우리가 출사표를 던진다. 지금 GPT를 필두로 해서 AI 반도체 시장에서 급부상을 했고 많은 투자자분들이 관심을 가졌고 또 많은 기업들이 이쪽 시장으로 뛰어들었는데 이제는 좀 단순 기대감을 떠나서 이제 출사표 던지는 걸 넘어서서 과연 투자를 하느냐 안 하냐가 이 사업을 진짜 집중하느냐 안 하느냐로 나눌 수가 있는데 제가 이제 구글이라든지 뭐 테슬라라든지 지금 아마존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의 AI 쪽의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2024년을 기점으로 더 많은 투자와 더욱더 공격적인 행보를 할 거라는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기 때문에 일정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당연히 HBM이라든지 DDR5 이쪽 반도체는 더욱더 수요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환경들이 조성이 될 수가 있는 거고요. 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지금 캐펙스 컷, 이제 증설이나 이런 것들을 좀 컷시킨다라는 소식, 투자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감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좀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방향성에 좀 봐야 된다. 여기서 물론 이런 캐파에 대한 축소가 들어간다고 해서 다 축소하는 게 아니라 최선단 공정에 대한 투자, 그리고 HBM 증설 투자, 차세대 기술에 대한 R&D 투자는 유효하다. 그러니까 예전에 계속 해오던 부분에 대해서는 좀 줄이는 거지만 차세대, 앞으로 갈 시장에 대해서는 좋아질 거기 때문에 수요가 올라갈 거기 때문에 계속해서 투자를 하고 증설을 하는 부분은 멈추지 않기 때문에 이 방향성에 대해서 우리는 기억을 꼭 해야 될 것 같고요. 현재 HBM3는 SK 하이닉스가 독점 양산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삼성전자도 HBM3에 대한 부분이라던가 그리고 2025년을 목표로 해서 HBM4를 개발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 다툼, 경쟁 이런 것들이 생겨날 거고 이렇게 미래를 보고 투자한다는 것은 앞으로의 수요는 급증할 수 있다는 부분 우리가 여기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계속 좀 보셔야 되고요. 관련해서 한미반도체는 수익도 냈던 종목이고 제가 또 소개도 정말 많이 시켜드렸던 종목인데 최근에 시장 정말 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이렇게 지켜줄 수 있는 힘은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대장주가 이렇게 물론 정말 완벽한 대장주는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겠지만 그 밑단의 대장주, 중소형주들에서 대장주가 이렇게 자리를 지켜주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DIT 같은 경우에도 지금 SK 하이닉스 장비 공급, 레이저 장비 공급에 대한 이슈가 있는데 역시나 이제 HBM이라든지 이쪽 관련해서 수혜가 예상이 되고 이미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어요. 근데 추가적인 수주에 대한 기대감, 그래서 이렇게까지 탄력이 좀 강하게 나왔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아비코전자도 역시나 이제 DDR5 관련주로 엮여 있는데
오늘 또 시장 대비해서 굉장히 탄력이 나와줬고 지금 자리를 잘 만들어가고 있는 쌍바닥 그리면서 자리 잘 만들어가고 있는 모습 또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장이 전반적으로 다 어렵기 때문에 진짜 증시에서 투자할 곳이 아예 없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그 와중에도 매력적인 자료와 가격을 제시하고 있는 기업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 제가 오늘 필살기로 준비를 했고요. 오늘 필살기 종목들은 제가 그동안 수익을 또 냈던 종목들이기 때문에 그 어느 종목들보다 그 매력도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에 대한 맥점 또한 잘 알고 있으니까요. 필살기 곧 공개할 예정이니까 모두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삼성전자에 이어서 SK하이닉스도 좀 개선된 실적을 발표할 걸로 좀 기대가 되는 시점인데요. 어두웠던 기간이 길었던 만큼 반도체 안에서 상승 추세 길게 가져갈 거다라고 봐주셨습니다. 또 내년에 더 공격적인 투자 소식이 또 들려오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HBM 그리고 고기술과 관련된 게 또 투자 포인트였습니다. 이미 올해 여러 번 HBM 그리고 AI 반도체 강조를 많이 해주셨는데요. 특징주로 잡아주셨던 한미 반도체는 이미 수익을 내주셨던 종목이었고 여전히 자리를 굳건히 또 지켜주고 있고요. DIT, 아비코전자까지 짚어주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가장 중요한 거는 필살기 종목일 것 같은데요. 이 필살기 종목도 한미 반도체처럼 이미 수익을 내준 종목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멘토님, 필살기 종목도 한미 반도체처럼 이미 수익을 내주셨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힌트로 언제쯤 가져와 주셨나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그거 얘기하면은 다 아실 것 같아서 노란 톡방에서만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네, 좋습니다. 멘토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요. 이 종목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 분이니까 일단 설명을 빨리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네, 일단 이 종목은 일단 굉장히 지금 좀 가격적인 부분들도 있지만 매력적인 또 부분을 일단은 어떤 기업인지 먼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전공정 장비 기업입니다. 저는 지금은 좀 장비 쪽 봐야 된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2024년 지금 디렌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그 최선단 공정 투자의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 바로 이 기업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은 수주 잔고 그리고 실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그런 탄탄한 기업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3분기에는 흑자 전환이 예상이 되고요. 흑자 전환을 시작으로 해서 4분기부터는 더욱더 좋은 실적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반도체 장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투자하는 쪽에는 장비 수주에 대한 시점이 앞당겨지고요. 그러다 보면 수주의 규모는 계속해서 늘어날 수가 있겠죠. 그럼 당연히 그 부분은 실적과 연결고리가 잘 이어질 거고 고객사의 긴급 주문이 있었습니다. 이 회사에. 그래서 매출 시점도 앞당겨져서 4분기부터는 반도체 장비에 대한 신규 매출 계속해서 잡힐 수 있는 그런 기업인데 4분기부터 그러면 우리는 지금부터 이 종목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디스플레이 장비에 비해서 이제 반도체 장비는 이익률이 높기 때문에요. 4분기부터는 매출액, 이익률 계속해서 증가할 수 있는 기업이고 이게 4분기 때부터 그런다고 하더라도 선반영이 됩니다. 기대감에 따른 선반영이 되고 아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어느 쪽을 바라보고 있는지 방향성을 보자라고 했는데 그 방향성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다라는 부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일단은 2024년에는 메모리 투자 회복에 따른 수혜가 가장 강력하게 나타날 수 있는 기업이고요. 또 이 회사가 비메모리 쪽으로도 또 신규 진입을 했어요. 시장 신규 진입을 했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성장성도 확보가 된 그런 기업입니다. 제 방송 계속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실적에 대한 메리트 갖추고 있고요. 미래 성장 동력에 대한 부분 갖추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 그거는 결국에는 기술력이 기반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기업이 이런 부분들을 다 갖추고 갈 수 있다. 그리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아까 한미반도체처럼 약간은 부담스럽다고 생각할 수 있는 위치겠지만 지금 이러한 시장에서도 이 자리를 이렇게까지 잘 유지해 줄 수 있는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왜? 한 번 더 이 가격이 지금도 비싸지가 않고 한 번 더 탄력이 나와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적어도 이 위치에서
진짜 5에서 10% 이상의 수익은 우리가 꼭 챙겨갈 수 있는 종목이니까요. 이 종목 여러분들 고민하시고 그냥 시장도 안 좋으니까 나중에 사야지라고 생각하시면 좋은 시기를 놓치실 수가 있습니다. 정말 좋은 종목은 이렇게 시장이 빠질 때 사셔야지 오히려 시장 반등 나올 때 크게 수익 챙기실 수 있으니까요. 네, 이 종목 같이 매매하시고 싶으신 분들 제가 매수 타이밍, 매도 타이밍 노란 톡방에서만 잡아드리고 있으니까요. 노란 톡방에 들어와 주시고요. 자, 두 번째 필살기 바로 공개할까요? 네,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필살기 종목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이런 종목들 가지고 오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는 종목이 더 가는 것도 있지만 앞으로 실적 시즌에 맞춰서 단단하기 때문인데 일단 이 기업은 마찬가지예요. 선단 공장에 관나서 지금 독점적 기술을 보유한 제가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기술력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는 기업이고요. 지금 반도체 전공정 과정에서 트랜지스터의 성능을 향상시켜주는 고압수소 어닐링 장비를 제조하고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데 글로벌 상위 시스템 반도체 기업들을 모두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다는 게 키포인트고요. 고객사가 굉장히 빵빵하다. 이게 키포인트고 또 영업이익률이 미쳤다. 네, 영업이익률이 폭발적인 영업이익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 이 부분만 여러분들 기억하셔도 되는 기업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똑같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수혜를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 자리 잘 지키고 있는 것은 분명히 이유가 있고요. 시장 좀만 살아나면 가장 강하게 탄력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니까요. 이 종목 관심 있고 같이 매매해서 수익 내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 톡방에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매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가지의 종목 들어보고 왔습니다. 일단 첫 번째 종목은요. 전공정 장비 업체로 수주 잔고가 탄탄하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4분기에 시작한 시점에서 지금 가져갈 종목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일단 비메모리, 메모리 모두 가져가면서 실적 그리고 멘토님이 좋아하는 요소죠. 성장을 보유했다. 성장성 가득하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부담스러운 자리인 것 같지만 또 시장이 혼란스러운데도 지켜주고 있는 종목이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목도 이런 종목이었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요. 첫 번째 필살기 종목과 정말 유사하게 여전히 깨지지 않고 자리를 지켜주고 있는 종목이고요. 이 기업도 반도체 투톱의 수혜를 톡톡히 다 가져갈 종목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멘토님이 또 좋아하시는 요소죠. 독점 기술 그리고 영업이익도 가지고 간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하단에 보이시는 QR코드를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요. 사진 찍듯이 가져다 대기만 하셔도 링크가 상단에 뜹니다. 이 상단에 뜬 링크를 보고만 있지 마시고요. 꾹 누르시면은 1초 만에 입장이 가능하시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세세한 전략을 이 1초 만에 들어오실 수 있는 노란 톡방에서 다 알려드리니까요. 모두 다 챙겨 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멘토님께 조금 궁금한 게 있기도 하고 두 개를 항상 가져와 주시다 보니까 네. 궁금한 게 정해져 있어요. 둘 중에 어떤 게 더 매력적인가? 이건데 오늘 가져와 주신 종목은 둘이 너무 비슷해요. 네. 그래서 우열을 가리기가 힘들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둘 다 이런 시장에서도 차트가 깨지지 않고 올라가고 있고 고점 아니야? 이런데 생각해보면은 둘 다 저렇게 추세 꺾이지 않고 네. 언제까지 올라갈 것인가 이게 또 궁금합니다. 네. 멘토님께서는 영업이익, 실적, 독점 어떤 포인트, 어떤 키워드에 더 초점 맞추고 계세요? 일단은 저는 1번으로 갈게요, 오늘. 오. 네, 오늘은 1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 근데 일부러 제가 차트를 네. 좀 비슷한 거를 가지고 오기도 했고 일부러. 또 노란 톡방에 계신 분들이 제가 이미 수익을 냈던 종목이라고 하면은 단번에 맞히실 것 같으신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조금의 교란을 주기 위해서 가지고 왔는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렇게 이제 좀 고가의 가격에 있는 것 같이 보여도 또 어느 가격에서 매수했느냐 매도했느냐에 따라서는 또 수익을 챙겨가실 수 있는 기회는 충분히 있으니까요. 네, 노란 톡방 화면 하단 코드에 노란 톡방에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또 제가 잘 타점 잡아드리니까 같이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두 가지 종목이 너무 유사한 것 같이 보여서 두 가지 중에 하나를 꼽기가 좀 어렵지 않으실까 했었는데요.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1번 종목을 꼽아주셨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멘토님의 수익률표를 보시더라도 반도체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종목을 또 수익을 내주셨는데요. 멘토님께서 또 한 번 이렇게 또 공략을 해줄 그런 종목인 것 같습니다. 여기 안에서 내가 어떤 종목으로 가져갈 수 있는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못 찾겠다 하시는 분들은 멘토님과 꼭 함께 하시면서 그 타점 전략, 세세한 전략도 가져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멘토님과 함께한 시간은 여기서 마치고요. 참고로 오늘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6시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